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 대 밀월. 사우스햄튼은 이번 경기에서 홈 경기 5승 3위 17득점 11실점이라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1.5득점 실점 평균 1.0이라는 수치는 리그 상위권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담 암스트롱이 리그 11골 4도움으로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피나자즈와 라이언 매닝이 2선에서 활발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플린 다운스의 존재가 팀의 밸런스를 담당했으나 현재 그와 셰이 찰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다운스는 18경기에서 7도움을 기록하며 공수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찰스 역시 12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부재로 중원 전환 시 안정감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측면 자원 사무엘, 에도지와 로스 스튜어트도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스튜어트의 경우 8경기 2골을 기록한 바 있어 박스의 결정력의 옵션이 줄어든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다만 공격 핵심 라인은 유지되고 있으며 홈에서는 여전히 다득점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간격이 짧은 일정 속에서 체력 부담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방 압박보다는 조직적인 빌드업을 통해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체력을 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 결정력 또한 평균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는 만큼 상대의 수비 체력 저하 국면을 공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밀월은 원정 11경기에서 4승 3무 3패 12득점 16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원정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많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입니다. 실제로 전체 실점의 34%가 경기 종료 15분 이내에 발생하고 있으며 원정 평균 실점이 1.45골로 리그 중하위권에 위치합니다. 최근 들어 미하일로 이바노비치와 페미 아지즈가 공격을 주도하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는 부상 결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루크 컨델, 캐스퍼 드노레 마시모, 루원고, 데릭 마주, 사커 등원과 수비형 자원 상당수가 부상 명단에 있으며 모두 중요한 로테이션 멤버입니다. 특히 로원고는 경기 템포 조율과 수비 가담 모두에서 팀의 핵심 추격화를 담당했으며 드노레 또한 빌드업의 첫 단계를 책임지던 선수입니다. 이들 부재는 결국 수비 진영 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주어 전원 수비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밀월은 이번 경기 일정을 포함해 7일간 4차례의 경기를 치르는 강인군 중으로 후반 체력 하락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 전개 역시 전반 이바노비치의 활동량에 크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1.09 득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는 라인을 낮추며 수비적인 접근을 시도하겠지만 경기 막판 체력 저하로 인해 집중력 결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3일 간격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체력 부담이 결과에 미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사우스햄튼은 중원에서 중요한 자원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공격 핵심인 아담, 암스트롱, 피나자즈, 라이언 메이 모두 건강하게 출전 가능한 점은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홈 경기라는 점에서 보류율과 공격 전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온 팀의 공격 흐름을 감안할 때 밀월의 수비 라인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반면 밀월은 중원 핵심 다수가 결장함에 따라 점유율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에 따른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원정에서 후반 실점이 누적되고 사우스햄이 홈에서 후반 득점 비중이 높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막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월은 전력 누수와 체력 열세 속의 이변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며 사우스턴이 후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우스햄튼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두 번째 경기, 스완지 대 웨스트보로. 스완지 시티는 최근 리그 흐름에서 확실한 안정세를 되찾으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공격진 일부의 변수가 있지만 홈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수준입니다. 공격수 마누엘 빈손이 국제대회 차출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아담 알다가 부상으로 빠진 점은 전방 교체 폭을 줄이는 요인이지만 기존 주전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비진에서는 리카르도 산토스가 결장하나 올 시즌 출전 시간이 극히 적어 전력 손실은 미미합니다. 스완지는 이번 시즌 홈 12경기에서 5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1.25 득점과 1.33 실점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홈 3경기 연속 승로 기세가 다시 오른 점도 긍정적입니다. 수비 라인은 경기 후반부에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진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메우며 상대 중원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홈에서 한 점 차 승부가 많고 실점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비 조직력과 균형감 있는 경기 운영이 주요 강점으로 꼽힙니다. 웨스트브롬은 원정 연패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의 전반적 전력상 결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원의 토비 콜리어가 종아리 부상으로 수비수 LP 길크리스트가 징계로 빠지며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공격진의 제드 올리스가 근육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변화를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선수 모두 이번 시즌 각각 200에서 350분대의 출전 시간을 기록하며 주전보다는 로테이션 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컸으나 특히 월리스는 크로스 정확도와 세트피스 기여도가 높아 그의 결정은 팀의 공격 전개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올 시즌 웨스트 브롬의 원정 기록은 3승 0무 9패, 경기당 평균 실점 1.75로 상당히 불안한 수치입니다. 공격에서는 경기당 1.0 득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리드 상황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서도 선수단의 피로 누적과 원정 경기에서의 조직적 압박 부족이 반복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체력 불균형은 승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의 맞대결 기록을 보면 스완지가 근소한 호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 5경기에서 스완지는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대부분 1에서 2골 차의 박빙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원정 경기에서는 웨스트 브롬이 3대2로 승리한 바 있으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스완지가 홈에서 세트피스와 역습 효율을 크게 높인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두 팀 모두 체력 부담을 피하기 어렵지만 스완지는 홈에 머물며 비교적 회복 여유를 확보한 반면 웨스트브롬은 연속 원정 일정으로 내려서기만 하는 형태의 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완지의 중원 블록 운영은 최근 들어오고 안정적이며 수비 전환 시 빠른 라인 복귀를 통해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브롬은 공을 잃은 이후 압박 전환이 늦어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홈과 원정의 대비가 뚜렷하고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보다 수비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기 운영이 예상되지만 결정력과 집중력 면에서 스완지가 조금 더 앞섭니다. 따라서 양팀의 흐름과 체력 여건, 홈 어드밴티지, 결장자 전력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스완지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홈팀 핸디캡승. 세 번째 경기 와포드 대 버밍엄. 와포드는 최근 들어 팀 전반에 안정감이 뚜렷하게 잡히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과 후반 집중력이 크게 빛나고 있으며 특히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이 공격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쿠라 예룸꼬르가, 아랑쿤다, 세메두, 마마마 등 공격 자원들이 리그 중상위권 수준의 득점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진의 활동량과 세컨볼 대처도 향상됐습니다.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높은 점유율 유지와 필드업 안정성을 잃지 않아 홈 경기에서 패배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고강도 연속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존재하지만 교체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경기 후반에도 공격의 날카로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에도 카임베 마마도 둔비아, 로코바타, 콰드워, 칼렛 릴리 등이 이탈해 있으나 모두 주전 핵심이라기보다는 로테이션급 공격은 미드필더 자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인베는 중원 커버와 활동량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중심축이 되는 주전 라인은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보여준 경기당 득점 능력은 리그 평균을 상회하며 엇박 이후 짧은 패스 연결을 통한 득점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 빠른 선취 득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밍엄은 최근 원정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전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며 조직적인 대응이 늦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특히 왼쪽 풀백 알렉산더 코크런과 미드필더 토마스 노일, 공격수 데마라이 그레이 그리고 브라이트 오사이 사무엘까지 결장하면서 팀의 중심 라인 내 곳이 동시에 전력에서 이탈한다는 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전진 패스, 세트피스, 역습 전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선수들로 대체 자원들의 경기 템포가 기존과 비교해 크게 떨어집니다. 저우 풀백의 지연된 커버와 미드필드 압박 시도 실패로 인해 후방 실점률이 리그 중하위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레이의 부상 이탈 이후 공격 전환에서의 효율성 저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도일의 징계로 공을 빼앗긴 뒤 재전환 속도에서도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득점은 한 골이 채 되지 않는 반면 실점은 평균 1.6골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습 한두 차례 외에는 전방 압박이 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직후 일정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주전 의존도를 줄이고 교체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대체 라인의 경험 부족으로 전체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적인 요소 또한 이번 맞대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양팀 모두 불과 4일 간격으로 세 번째 연속 경기를 치르며 경기 후 다시 3일 뒤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어 체력 관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포드는 최근 경기에서 교체 타이밍을 일관되게 가져가며 후반 제어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버밍은 교체 이후 수비 라인 정비가 원활하지 못해 후반 실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력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가운데 와포드는 홈에서의 강력한 흐름과 공격 루트 다양성을 무기로 미드필드 장악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버밍엄은 결장자가 많은 상태에서 수비 밸런스 유지에 집중하겠지만 주전 미드필더 부재로 공소유 시간이 단축되고 후방으로 밀릴 공산이 큽니다. wat포드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 앞반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턴이 예상되며 후반전에는 교체 자원 활용을 통해 추가 득점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wat포드의 경기력 우위와 범엄의 주요 전략 이탈 그리고 체력 관리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wat포드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홈 팀 핸디캡무. 네 번째 경기 셰필드 대 레스터시티.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최근 홈에서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올 시즌 24경기에서 33득점 37실점으로 경기당 2.92호를 91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칼럼 오웨어는 24경기에서 6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과 도움 모두 최상위에 올라 있으며 타이리스 캠벨과 패트릭 벤포드 또한 각각 5골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라인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CD 팩이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어 전진 압박과 볼 전개 과정에 다소 부담이 예상됩니다. 수비진에서는 벤 미가 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으며 이는 수비 라인 교체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벤 고드프리 또한 개인 사유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장자 이슈로 인내 셰필드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조합이 완전하지 않지만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한 골 남짓으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12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일정으로 선수단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만큼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시즌 34득점 34실점으로 셰필드와 비슷한 득실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수비 라인에 불안이 뚜렷합니다. 원정에서는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며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공격진에서는 조던 제임스가 27경기 7골 이동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파타오 이사코는 24경기 예선의 골 7도움으로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키패스로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디콜도바 리드 또한 5골을 추가하며 꾸준한 공격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과 수비에 핵심 자원들이 되고 이탈한 점이 뼈 아픕니다. 야닉 베스터고르는 22경기에서 1953분을 소화하며 수비 리더 역할을 해왔으나 부상 처리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해리 윙크스 또한 17경기에서 이동을 기록한 후 근육 이상으로 결장이 예상됩니다. 부바카리 수마레는 무릎 부상으로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해리 슈터와 빅토르 크리스티안센까지 이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표팀 차철로 파트선 다카가 빠지면서 공격 전환 속도와 침투 옵션이 줄어듭니다. 피지컬 중심의 중원 밸런스가 깨지고 전반 압박 시 간격이 넓어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주전 수비진과 중원의 이탈이 겹친 상태에서 치열한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셰필드는 홈에서 강한 전진 압박과 높은 라인 유지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미드필드 결장으로 인해 공수 전환 속도가 평소보다 다소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레스터는 공격 자원들의 개인 능력으로 언제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 뒷공간이 열릴 위험이 큽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다득점 양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양팀 모두 최근 경기당 2골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번 경기 역시 공격 중심의 흐름이 유력합니다. 체력 소모도가 높은 일정 속에서 양팀 모두 후반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양쪽 모두 득점력을 바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전략 균형과 일정 부담 그리고 결장 자원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한쪽에 명확한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대등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홈 팀 핸디캡. 5번째 경기 크리스탈 대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리그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뚜렷하게 누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 결장자가 다수 발생해 전략 운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다이치 카마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 전환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담당했던 다니엘 무뉴스 또한 무릎 부상으로 제외되어 측면 돌파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던 쉐이크 도크레 그리고 백업 라인에서 준수한 기여를 해오던 리아드까지 모두 이탈의 중원 압박과 미드필드 장악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수비 핵심인 크리스 리차즈가 발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출전은 불투명하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동력이 좋은 상대를 상대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팰리스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홈에서의 전개 속도와 조직적인 압박으로 강점이 있었지만 부상 누적으로 인해 팀 내 기동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빌드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홈 선제 실점이 반복되며 심리적인 부담 또한 누적된 상태입니다. 유럽 대회를 병행해 온 만큼 시즌 중반부에 접어든 지금은 체력 저하가 경기 막판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일정에서는 로테이션 폭이 좁은 점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반면 풀럼은 일정상으로도 비교적 여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에 들어섭니다. 최근 컵 대회에서 일찌감치 탈락하며 리그 중심의 스케줄을 유지해왔고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나이지리아 대표팀 차출로 인해 칼빈 바세이, 알렉스 이오비, 세뮤얼 추쿠제가 모두 빠집니다. 이 세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꾸준히 출전하며 공수 양면에서 기여를 해온 자원이어서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공격수 로드리고, 무니지와 미드필더 라이언 세세영도 결장하게 되어 측면과 이선의 로테이션 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주축으로 활약 중인 베른트레노, 유아이 안데르센, 산드르 베르게, 해리 윌슨, 에밀 스미스로우, 라울 히메네스 등은 모두 건강하게 출전 가능하며 팀 전술의 중심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 체제하에서 안정적인 라인 간격과 빠른 전방 전환을 중시하는 전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현재 팀은 수비 후 역습의 효율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수비 시에도 일정한 압박선을 유지하면서 순간적인 탈압박으로 역습을 이끌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초반 강한 압박 후 빠른 1차 전진을 통해 경기 초반에 경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체력과 라인 압박의 밸런스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올 시즌 풀럼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경기는 일정상 두 팀 모두의 체력 부담이 상당하지만 부상 공백의 폭과 로테이션 운영 여력을 비교하면 풀럼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있습니다. 팰리스는 공격의 연결고리인 카마다와 무스의 부재로 인해 빌드업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도크레와 리아드의 이탈로 미드필드에서는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의 흐름이 끊기고 세컨드볼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풀럼은 윌슨과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전개가 여전히 위력적이며 스미스로우가 이선에서 패스를 이어주는 구조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비 라인의 안정성과 키 높이에서 앞서는 만큼 공격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며 풀럼은 이러한 구간에서 한 번의 찬스를 살려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 양상은 다득점보다는 짜임새 있는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 중심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며 체력과 전력의 균형상 원정팀이 근소하게 우세할 전망입니다. 풀럼의 한 대 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홈팀 핸디캡. 여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리즈. 리버풀은 시즌 중반 들어 지속적으로 득점력을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보여주는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 강도는 여전히 리버풀 전성기 시절의 구조를 닮았으며 안필드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은 리그 전반을 통틀어도 상위권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 팀 내 상황을 보면 전방 핵심 자원인 모하메드 살라가 어메치 차출로 결장하고 있으며 알렉산더 이삭 또한 다리 골절로 인해 전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리그에서 내 골 3도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시즌 전반에 득점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살라의 부재가 공격의 방향성과 결정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부분입니다. 중원에서는 와타루 엔도와 조 고메스가 부상으로 빠지며 수비형 미드필더와 백업 수비라인의 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반면 도미니크 서보슬라이와 코디 닥포의 복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토보슬라이는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에서 전진 압박과 중거리 슈팅 능력을 더해 팀의 공격적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고 각포 역시 4골 3도우로 살라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줄 수 있는 최근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는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 입단 이후 첫 리그 골을 성공시키며 자신감을 얻었고 페데리코 키에사와 위구, 예키티케 등 측면 자원들도 최근 적극적인 기용이 이어지는 등 감독이 다양한 전술 조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안필드에서의 경기마다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 왔고 특히 후반전 득점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살라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의 중심선이 변화되겠으나 측면 침투와 중거리 타격을 통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이 예상됩니다. 다만 3일 간격의 일정 속에 후반 체력 저하가 수비 집중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전반 중반까지의 골 결정력이 경기 향방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리즈는 최근 리그에서 공격적으로 활기를 찾고 있으나 원정 수비 불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리더 조 요던이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은 전력상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는 18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세트피스와 수비 조직 양면에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그의 부재로 중앙 수비 조합의 라인 컨트롤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션 롱스태프와 측면 공격수 다니엘 제임스 역시 부상으로 결장 예정이라 중원과 측면 밸런스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리즈의 공격은 도미닉 칼버트 루인을 축으로 유지됩니다. 그는 8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최근 6경기 연속 득점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안톤 스타와 누카스 르메차의 활약도 이어지면서 공격 효율 자체는 준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높고 특히 강팀 원정에서는 2에서 3실점 이상으로 무너지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부담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중원 수비 라인을 두원개 형성한 뒤 역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공격 자원들의 스프린트 활용과 세트피스 활용이 주요 전술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로던의 부재로 인한 세트피스 커버 약화가 이어진다면 리버풀의 중거리와 세컨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즈는 이번 경기 역시 높은 에너지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공격형 원정 패턴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정상 부담이 큰 상황으로 두 팀 모두 체력 소모가 경기 후반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리버풀은 살라 이삭이 빠진 상태에서도 각보, 서버슬라의 비리치 등이 중심이 된 공격 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 수비의 불안 요소를 꾸준히 공략할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리즈의 수비진이 중심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필드에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초반부터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가 역습으로 칼버트 루인의 마무리 능력에 의존하는 동안 리버풀은 중원 점유와 세컨드볼 장악으로 재차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전반에는 리즈의 밀집 수비로 다소 답답한 양상이 이어질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 시 리버풀이 공간을 활용해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전개에서 소보슬라이의 중거리와 각포의 전진 침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비르치의 패스 타이밍을 연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리즈가 불안정한 수비 밸런스를 재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필드 원정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리버풀이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후반에 차이를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의 9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7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 브렌트퍼드는 이번 시즌에도 홈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 18경기에서 8승 2무 8패 득점 28실점 26으로 기록 중이며 홈에서는 경기당 2골을 넘는 높은 생산력을 보입니다. 특히 이오르 티아구가 리그 11골로 팀 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케빈 샤네가 6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 이선에서도 꾸준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미켈 담스고르와 조던 핸더슨이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두 선수 모두 시즌 초반보다 패스 템포 조절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상과 대표팀 소집으로 인한 결장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니에카와 워타라가 각각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으로 빠지고 세프 판데르베르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카르발류와 다실바 역시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해 있으며 이는 공수 밸런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바은 과거 팀의 핵심 미드필더였으나 이번 시즌 출전이 없고 브렌트퍼드는 이를 핸더슨 중심의 짜임새 있는 중원 운영으로 보완 중입니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전 이후 짧은 휴식 기만을 거치고 치러지는 일정 탓에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시 촉박해 회복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후반에 강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전형을 보여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토트넘은 리그 18경기에서 7승 3무 7패를 기록하며 아직 상위권 경쟁에 완전히 복귀하지는 못했으나 늘 강한 전방 압박과 기술 개개인을 통한 돌파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송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뿐만 아니라 연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마티스 텔콜로 무한이는 공격 라인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리송의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중원에서는 모하메드 쿠두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공수 연결해 핵심 축으로 쿠두스는 2골 5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이선 중 가장 위협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역시 부상과 대표팀 소집으로 결장 이슈가 큽니다. 제임스 마다슨과 대환 쿨셉스케는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었고 자비 시몬스는 퇴장 이후 징계로 결장합니다. 또한 비수마와 사레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팀을 비운 상태이며 주앙 팔리냐의 체력 부담이 커지는 구도입니다.
최근 합류한 도미닉 솔랑은 두 경기에 출전했으나 발목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비진에서는 데스티니 우도기가 근육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미키 판데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수비 부담이 커지고 풀백들의 수비 가담이 늦어질 시 좌우 공간 노출이 우려됩니다. 토트넘은 원정에서 다시점 경기가 잦아 상대 압박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후반 교체 카드의 활용이 제한된 최근 일정 속에서 체력적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짧은 휴식 일정 속에 치러지는 경기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강한 공격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골찬스를 창출하지만 주축 수비 자원들의 부상으로 안정감은 낮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마다슨과 쿨셉스키의 부재로 공격 창의성이 떨어지고 원정에서 실점 억제력이 뚜렷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후반 70분 이후 득점 비중이 높은 팀이고 토트넘은 전반에 먼저 득점한 뒤 이들을 유지하는 방식의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양상은 토트넘이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 이후 브렌트퍼드가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균형을 맞추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높이면 브렌트퍼드의 빠른 전환이 위협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브렌트퍼드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토트넘의 이선 침투가 살아났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완벽한 수비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후반의 흐름은 오히려 여측 불화의 교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의 전력과 부상 상황, 최근의 득점 패턴을 고려할 때 치열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되며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 선덜랜드 대 맨시티. 맨시티와 홈에서 맞붙는 선더랜드는 이번 일정에서 체력적 부담이 가장 큰 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리그 일정이 조밀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수비진의 이탈이 뚜렷합니다. 핵심 수비수 다니엘 발라드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리그 15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그는 수비 라인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아제 알레세가 어깨 부상으로 장기 이탈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수 레이도 만다바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빠집니다. 이는 선더랜드의 저우 밸런스와 세트패스 상황에서의 공중볼 경쟁력을 모두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미드필더 하비브 디아라 또한 대회 차출로 결장하며 그 외에 베르트랑 트라우이노와 사디키 등 공격과 측면 자원 역시 대표팀 소집으로 팀 전반의 로테이션 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선더랜드는 홈에서는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왔지만 주전 수비 자원이 동시에 빠진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의 전술적 완성도 유지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한 공격진에서는 브로비와 이시도르가 대부분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어이 두 선수를 향한 의존도가 경기 내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원정에 나서는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톤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지고 제레미 도크 오스카르 보마테어 코바치치가 각각 다리 햄스트링 꿈치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핵심 자원인 옐링 홀란과 필포든 베르나르 실바가 모두 건강하게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홀란은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19골 4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선두를 유지 중이고 포드는 번뜩이는 공격 전개로 경기당 위협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티의 미드필드 진도 티아고 누네스와 레이 안더르스가 중심을 잡으며 높은 점유율 속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펩 과디올라 감독은 최근 일정에서도 공격 전환 과정에 속도를 중시하며 하프타임 전후 교체를 통해 후반에도 강한 압박과 공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공격 전개는 전후반 구간 모두 일정 수준의 압박과 패스 속도를 유지하며 전방 공간 침투를 활용한 공격 루트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되 상대의 수비 결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지방 언론들은 시티가 후반 중반 이후 체력우를 활용해 경기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수비 안정성과 체력 유지 능력입니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해왔지만 핵심 수비수들의 부재로 인해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상대의 전방 침투를 막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에 비해 맨시티는 원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집중력을 보여주며 다득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티가 최근 일정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결정적인 추가골을 만들어낸 순환 체력 운영은 이번 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덜더랜드는 초반 홈 분위기를 살려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 속도와 후반 체력 유지에서 시티의 완성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반에는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경기 후반에는 시티가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티의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추가골이 나올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고 선더랜드의 수비 결손과 로테이션 부재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